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경기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원래 오늘 뭐 밤에도 라이브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따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경기랑 어제 광주 서울전이랑 오늘 울산 성남전이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는 경기여가지고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오늘 일단 울산하고 성남 경기부터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성남이 좀 더 잘한 경기고 기대에 비해서 울산이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경기인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선두팀하고 하위권에 처진 팀이 붙었을 때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울산이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성남이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둘 다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경기력하고 상관없이 그런 경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평가를 드리자면 오늘은 성남이 잘한 경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울산이 막 너무 막 못하고 막 이런 경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남한테 좀 밀린 건 맞습니다. 밀린 건 맞는데 이게 그 시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울산의 이 경기가 정말 엉망인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냐라 그러면 저는 글쎄요. 조금 그러니까 결과는 좋지 않지만 이거를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해줄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반전에는 누가 봐도 울산이 좀 경기를 잘 풀었죠. 세트피스에서도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점골 내준 다음에 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울산이 그렇게 나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남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잘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페이스가 울산 손에 있었고 경기 운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그래서 울산 팬들로서는 전반을 보고서는 나쁘지 않네, 오늘 그냥 뭐 괜찮네, 좀 로테이션도 돌리고 했는데 괜찮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왜 그럼 이렇게 울산이 답답해졌을까, 그리고 왜 성남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신이 난 것처럼 잘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 경기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성남이 제가 불과 어저께 그 뭐 전반기 리뷰를 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이 공격할 때 뭘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 저는 그게 좀 이 쉬는 동안에 뭐 다른 팀들만 쉰 게 아니라 성남도 확실히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그 후반전의 딱 콘셉트는 전방 압박이었어요. 자, 이거 제가 바둑을 슬슬 불러와야 되겠죠. 이 전방 압박이라는 게 상당히 지고 있는 팀한테는 중요한, 그러니까 좀 전력이 떨어지는 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울산은 사실은 내려놓고 두드리는 거에, 그러니까 상대방 내려놨을 때 그걸 두드리는 거에 좀 일가견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 공을 아예 위험 지역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후반전에 했던 것처럼 성남이 라인을 여기다 잠시만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다 올려놓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뭐 힌터지어가 공을 지킨다고 하든 뭐 이쪽에다가 넘긴다고 하든 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찬스는 안 준단 말이에요. 이 뒤를 역습으로 풀어 나와서 이 뒤를 공략당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여기다 몰아넣고 있으면 위험 지역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방 압박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약점이 있죠. 압박이 풀린다 그러면 이 뒤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를 전방 압박을 누른다 그랬을 때 상대를 누르려 그러면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체력을 소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힘을 막 쏟아가지고 상대를 실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다고 울산이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실수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45분 내내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겠죠. 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번 경기에서 투톱을 가동을 했습니다. 부시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시랑 뮬리치가 들어가면은 장점이 뭐냐면 울산이 지금 최근에 풀백을 많이 올리죠. 왜냐면 중앙에 이렇게 5명 미드필더 성향 가진 선수들 5명 배치해 놓으니까 빌드업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간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로 꾸리다 보니까 이쪽 윙백들은 이렇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대1로 약간 맞붙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명은 또 1대1로 맞붙게 돼요. 투톱이 압박을. 그러면 이제 여기 고명진하고
이제 후반전 초반에 뭐 신영민 선수나 이쪽을 제어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장점이 있는 게 울산이 중앙에 숫자가 많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세 명이 얼마나 활발하게 뛰어서 여기서 뒤에서 공을 받으려고 하는, 아마 중앙 세 명이니까 뭐 신영민, 고명진, 윤빛가람 같은 선수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호나 김민준 혹은 이청용한테 공을 못 들어가게만 제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앞에서. 그리고 여기를 좀 도와준다 그러면 어찌어찌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올려놓고 한다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을 겁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전에 울산의 공격 전개를 시작부터 까다롭게 만든,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만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잘하냐면 제주가 겁나 잘하죠. 그래서 울산이 제주 만나면 사실은 좀 고전하는 감이 있잖아요.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막 압박 풀고 나오는데 막 껄끄러워. 풀고 나오면 막 내려가서 수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거를 지금 성남이 준비해온 겁니다. 울산도 쉬고 나왔지만 성남도 잘 쉬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좀 더해서 누구 슈팅이었죠? 이스칸데로프가 여기, 이스칸데로프 맞나? 이스칸데로프가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쪽 측면에서 여기다 뭐 넣고 해서 6번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성남이 좀 공 돌리는 연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경호 코치님이 이런 아기자기한 움직임에 굉장히 강하신 지도자고, 또 이 김남일 감독님하고는 이제 잘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합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에 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온 장면들 중에 하나가 안진범, 그러니까 두 번째 골 장면도 그렇게 들어갔죠. 안진범에서 뮬리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진범 선수의 원터치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 득점 장면에서 거기를 잡고 패스를 줬으면 뮬리치한테 찬스가 안 났을 텐데, 두 번째 장면에서 안진범한테 들어갈 때 뮬리치가 들어가고 그게 딱 원터치로 들어가면서 조윤우 선수가 막았지만 그게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고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지금 조금 압박에 대처할 수 있게 원터치 패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왔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전방 압박을 카드를 준비를 해오면서 울산의 이 공격 전개 자체를, 톱니바퀴를 조금 어그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역습으로 본인들이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전략의 힘이죠. 경기 90분을 봤을 때 90분 전체를 다 똑같은 템포로 운영하는 팀은 바보입니다. 사실 그런 팀은 없어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어떤 때는 조금 숨도 고르고, 우리도 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그러면 약간 느낌 뭔지 아시겠네요? 막 공격을 몰아쳐요. 근데 그때 계속 몰아치면 상대도 계속 긴장하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쉽니다. 허리 좀 펴고 뒤에서 막 공을 돌려요. 돌리면 상대가 어떻게 되겠죠? 쟤네도 좀 쉬는구나 하고 방심시켜 놓고 순간적으로 템포를 올려야 상대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뭐 성남이 그런 운영을 했다는 건 아니고, 90분 중에 전반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당히 이제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운영을 하다가 후반 시작과 함께 강도를 확 높여버리니까 울산의 흐름이 딱 깨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그림 그리기에 90분을 어떻게 기승전결을 짤 것이냐에서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성남이 울산의 흐름을 잘 깨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아직 감독님들 인터뷰를 못 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의 대처가 그림을 잘 그리고 나왔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친한 축구계 친구들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뭐 기자들이나 뭐 몇 명 이렇게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제가 그랬어요. 75분이면 퍼질 거라고, 성남이. 왜냐면 압박 강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거는 울산처럼 기술 좋은 선수들 상대로 누르려 그러면 체력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맥시멈 35분이에요. 혹은 30분. 보통 30분, 맥시멈 35분. 그렇다 그러면 전반 시작과 함께 걸기 시작해가지고 역전 노리면서까지 계속 걸었잖아요. 그거는 75분이면 마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저희 유리그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유리그에 이제 서울대학교 축구부가 나갑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축구부들이 아마추어들이 많거든요. 거의 다 뭐 절반 이상이, 거의 한 80% 정도가 아마추어 출신들이 대회를 나가요. 근데 그 유리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60분에서 80분 경기한다, 뭐 90분 경기한다 그랬어요. 60분에서 70분까지는 진짜 거의
무슨 내려선 팀으로서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버티거든요. 근데 그 뒤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체력이. 개인기량이 앞선 팀들을 제압을 하려고 그러면 체력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남이 뭐 물론 차이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진 않겠지만 울산 상대로 압박을 걸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체력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75분쯤 되니까 누가 들어오죠? 박수일하고 이시영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전반전에 부시랑 여기 뮬리치가 같이 눌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두 명으로 이렇게 두 명을 같이 배치해 놓은 거는 전방 압박을 해서 여기 수비 두 명을 괴롭히겠다는 의미잖아요. 여기 두 명을 2대2로 해서 괴롭히겠다. 이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바꿨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박수일이 왼쪽, 이시영이 뭐 오른쪽이나 중앙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역습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려놓고. 그래서 실제로 경기 운영이 내려갔죠. 엉덩이 쭉 빼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될까요? 울산이 이기고 싶은 팀이니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뮬리치를 놓고 역습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전방 압박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어. 체력도 떨어진 상황이니까 양쪽 측면에 체력 남아있고 수비도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시영하고 박수일 둘 다 풀백이잖아요. 원래 풀백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수비 다 되는 애들 그리고 발도 빠른 애들 놓고 뮬리치한테 볼 때려주고 뮬리치가 공지키는 동안에 양쪽 윙어들 올라가서 역습시키겠다. 이제는 전방 압박 안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나왔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남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경기 이런 전략 계속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게 2대1 상태에서 만약 골을 안 준 상태에서 울산이 2대1이었다 그러 2대1로 계속 유지가 됐다. 압박이 잘 안 걸리고 풀어 나왔다 그러면 이 전략은 금방 깨집니다. 왜냐면 압박이 풀려버리면 전방 압박을 한두 번 풀리기 시작하면 가질 못해요. 여기서 둘이 가서 압박이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지 압박이 좀 안 된다 풀린다는 느낌이 들면 여기 있는 선수들도 가깝게 못 가요. 왜냐면 한두 개 풀려서 뒤를 주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내려가고 그럼 울산이 여유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예상을 못한 게 하나 있었겠죠. 경기 전략을 예상 못한 게 있었을 것이고 뭔가 이제 조금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위축된 게 보였어요. 제가 수비에서 좀 롱킥을 지나치게 좀 부정확하게 많이 때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디다 줄지 판단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미스가 늘어나면서 울산은 오히려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성남은 더 신이 나서 밀고 나오는 형태가 됐던 거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축구의 멘탈 게임이고 그래서 위축되고 누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런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성남이 그거를 후반전에 시작하면서 잘 끌고 왔다. 골이 터지면서 또 운까지 따랐다. 물론 실력이죠. 잘 준비해온 건데 거기에 이제 골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잘 운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남은 제가 보기엔 이런 전략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경기 할 수 있는 선수들 구성이나 이런 전력들을 봤을 때 이런 좀 영리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울산은 제가 봤을 때는 빌드업이 조금 빌드업에서 많이 말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점하긴 했지만 2대2로 끌고 갔고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한두 개씩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높여가는 그런 확률들을 높여가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맨시티도 전승으로 우승을 못해요. 맨시티도 전승으로 우승을 못하고 조금 안 되는 날도 있는 법이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는 언제나 그렇듯 울산은 항상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점수는 안 주겠습니다. 한 70점 주겠습니다. 65점 주겠습니다. 낙제점 줄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성남이 잘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좀 성남 팬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울산 팬들한테는 조금 열받지만 괜찮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할 건데 다음 얘기는 이제 이거 카메라를 딴 걸로 할게요. 자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입니다. 서울하고 광주 경기인데요. 이게 1대1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황현수 선수한테 파울 안 줬을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는 뭐 그냥 그 장면만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장면이 있었죠. 그 김원균 선수랑 부딪힌 장면. 그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준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터치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었고 컨택이라 그러죠. 일단 이 접촉이 있었고 그거는 부는 건 사실은 심판의 판단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서울 팬들 쪽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도 리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이 크로스 몇 개쯤 준 것 같으세요? 페널티 박스 안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제 보면서 답답했던 게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면만 짚어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많이 줬죠. 그래서 계속 허율하고 막 우당탕 하는 장면 나오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거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그냥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 망할 것 같은데라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결국에 그 다음에 실점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바둑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89분 10초예요. 10초 제 기억에 10초인가 5초인가 그쯤부터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신재원인가가 돌파 성공해서 올려줬는데, 그게 이제 길게 넘어가서 코너플렉 이쪽으로 이제 길게 와서 코너플렉 쪽으로 가고, 이걸 기성용이 따내는 그 장면입니다. 기성용이 따내는 그 장면인데, 이 뒤에 제가 와, 이거 뭐하는 팀이지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랬냐면요, 여기서 그 다음에 김진성한테 줍니다. 기성용이. 자, 이거를 왜 줬을까요? 뺏기면 안 되니까. 공 가지고 있으면 수비를 덜 하니까 그 장면이었잖아요. 여기다가 공을 줍니다. 근데 이제 김진성 선수가 등을 지고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막 좀 지키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한 명 여기 있던 미드필더가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원상이 따라왔나? 엄원상이 여기 있었나? 엄원상 선수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쪽 뒤에 있는 선수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냐면 급하잖아요. 엄원상이 따라가요. 그때 오스마르가 여기 있었거든요. 저는요, 이건 너무 쉬운 패스예요. 그 한번 리플레이를 돌려보세요. 89분 10초부터 여기서 황의수 선수였거든요. 오스마르한테 마크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잡아놓은 것보다 더 여유 있어요. 거의 한 이 정도로 여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안 줘요. 판단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터치로 줬어야 돼. 원터치로 들어가면 오스마르한테 들어가거든요. 여기 차이가 뭐냐면, 공이 흐름이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근데 엄원상 선수가 또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이거는 공을 추격할 수 있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뛰는 방향대로 그냥 뛰어가면 되잖아요. 이건 별로 안 힘들어. 이렇게 뛰어가는 건 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선수 어디로 가죠? 엄원상이 뒤로 돌겠죠. 혹은 멈추겠죠. 자기한테 자기 못 막는 자기 뒤에 있는 선수니까 이걸 오다가 쫓아가든 혹은 멈춰서든 그냥. 근데 아마 엄원상 스타일상 왔겠죠, 잡으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리턴 주면 되잖아요. 리턴 주면 이 선수가 오다가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거 다시 또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걸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이거는 축구 선수들이 거의 안 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무슨 마라톤 뛰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뛰는 건 별로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일로 흔들다가 좌우로 흔들면 밟고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들어왔어야 돼, 제가 보기에. 혹은 이게 뭐 엄원상이 너무 잘 막으러 와도 이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 허율이 있었는데, 허율 선수도 압박을 일로 오스마르를 잡으러 가지 여기 있는 선수들은 안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로 옵니다, 패스가. 그러니까 엄원상 일로 가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압박할 때 갈고리처럼 이렇게 여기 이쪽 가리면서 가면 주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 잡았을 때 여기 주기가 편하지 이쪽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누구도 못 줘요. 오스마르도 못 줘요. 얘가 오니까. 그러니까 두 명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오는데 잘 보시면 공이 한 이쯤 왔을 때 이제 허율이 여기를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공 잡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줄 데가 없으니까 일로 줘버려요. 뻥 차서 골킥이 돼버립니다. 볼 소유권 뺏겼죠. 근데 이것도 저는 답답한 게, 이거
뒤로 돌면 돼요. 오른발 써가지고 오른발 바깥쪽으로 쳐서 뒤로 돌아서 골키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롱킥 쳤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면 4명이잖아요. 2명한테 압박당해가지고 지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서울 선수들이 누구한테 혼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조금 긴장이 많이 되고 너무 부담감이 클 때 나오는 경기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서울 어저께 경기를 잘 보시면 미드필더한테 볼을 못 넣어요. 잘릴까봐. 근데 매번 말하지만 여기다 넣고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특히나 라인 좀 올려놓거나 하면 다시 넣고 받으면 되고, 아니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뭐 이 선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만 받으면 이 선수가 조금 물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넣고 이 선수가 받는다거나, 혹은 이 선수가 패스를 줘놓고 본인이 움직이면 돼요. 각도를 벌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잡고 있어요. 아까처럼 잡고 있는데 본인 잡으러 와요. 여기다 딱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선수가 돌겠죠. 그때 이 선수가 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원터치 딱 받아요. 그러면 다시 쫓아올겠죠. 그럼 뒤로 돌아. 다시 가. 그러면 얘가 오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일로 빠져줘. 그러면 다시 일로 가요. 그럼 여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만약 계속 이어서 압박을 간다. 그러면 이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받든 빨리 뒤로 물러서 받든, 그럼 얘 바보 만들고,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공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플레이가 거의 안 돼요. 그냥 단선적이야, 모든 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뻥, 안 되면 뻥. 그러니까 광주도 프로 선수들이고 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인데 뻥 차는 거 다 아는데 계속 압박 가죠. 오히려 그건 편하죠. 잡으러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뺏으면 다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허율 선수 있으니 계속 롱킥 때리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서울이 어떤 여러 가지 막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막 잔소리를 막 했지만, 일단은 이 선수들이 자기네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해야 돼요. 좋은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김원균, 황현수, 뭐 홍준호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다 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고 잘해왔잖아요. 본인들을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잘할 수 있고 발 썰 수 있고, 좀 끌어도 어떤 때는 끌면 안 되지만, 끄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자신 있게 드리블도 치고 나가고, 수비 선수들이 특히나 3백 쓰고 있어서 상대편보다 숫자가 많으면 직접 끌고 올라가서 막 공격적인 패스도 시도할 수 있고, 꼭 자기가 기성용 오스마르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팔로세비치나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 좀 찔러주고 해야, 그래야지 이게 의외성이 생기는데, 다 자리 지키고 서가지고 내 거만 하려고 그러고 내 그냥 그 범위만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 현대 축구에서 그런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점이 답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업로드 해놓고 밤에 이제 나머지 4팀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다 올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